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토요일 발생한 유대교 사원에서의 총격 사건은 총 혐오 정치에 관한 미국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사건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대통령이 증오와 폭력을 퍼뜨리는 것이 간접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그런 언론이 미국인의 적이라고 공격합니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파를 초월하는 미국인의 하나로 뭉치는 전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희생 당사자들인 유대인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유대교 사원 랍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진보 유대인들은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오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에게 보내진 파이프밤, 유대 사원 총격 사건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대처 방법을 세계가 지켜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리성이 없는 리더는 윤리 리더십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주일 플러스 하루 남은 중간선거는 오늘도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고 민주당은 여전히 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 해고되거나 교체될 장관이 여러 명 있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사우디 국적으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 이후 열린 사막의 다보스는 주저앉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우디 왕세자에 대한 아첨꾼들의 박수는 요란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브라질 국민은 독재자를 찬양하는 극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자는 좋은 공약도 내놨고 브라질의 민주 시스템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반대 그룹을 적으로 삼고 막말하는 지도자의 탄생은 어두운 시대 정신을 보여줍니다.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총리 임기는 채우되 당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민자와 난민을 혐오하는 그 강한 분위기에 밀린 결정입니다. 모두 미국의 미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휴가였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김현지 씨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프레시한 에어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대통령이죠. 비상사태 때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당파적이었다가도 뭉칩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우주인들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탐험을 하다가 숨지고 말았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우주인들이 지구에서의 어떠한 연결고리, 본드를 끊고 이제 신의 얼굴에 터치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힐드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9.11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방이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민주당도 없었고 공화당도 없었고 바로 제일 먼저 전화를 했었던 사람이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었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전상으로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의논도 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최대한 협조를 했었고 그게 미국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토요일에 피츠버그에서 유대교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11명이나 숨지고 했었고 그 전에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미국의 이제 13명이요. 캘리포니아주의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까지 파이프 폭발물이 물론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 정말 국가적인 비극 사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직 대통령이고 또 당신과 같이
선거를 치렀던 힐러리 클린턴이고 하니까 전화하겠느냐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전화하는 걸 원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그 반응이 나왔고 그때 그 파이프밤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새벽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3시입니다. 전부 언론에서 이 사건만 보도를 해서 지금 공화당이 조기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맥을 언론이 의도적으로 확 끊어버리고 이 내용만 보도를 한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고요. 또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딸이 그 자녀들을 유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남편 자레드 쿠슈너가 이제 유대인이니까요.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범죄는 정말 그 뭐 악이다, 이블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 이블이라는 표현도 이방카와 자레드 쿠슈너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그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물론 그 대통령이 힐링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범인은 뭐 사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미국은 정치 자체가 누가 총에 맞아서 숨지더라도 완전히 그 당파 분리가 그 돼버렸기 때문에 전쟁인 겁니다. 전쟁으로 내 편이 아니면 우리 그룹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지 된다. 당신이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 이제 이런 그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칼 로브와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인생 자체를 전쟁으로 보고 상대를 밟아도 완전히 확인 사살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화당의 그 정치인이 야구 시합하다가 총에 맞았었죠. 그때도 사실은 그 공화 민주 이런 것들이 좀 없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였지만 여러 가지 그 딱 그 붙는 미국 전통적인 그 힐링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켄터키주에서도 블랙들이 그 교인인 그 교회에 침입하려다가 실패한 한 백인이 2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마켓에 가서 블랙 피플을 이제 2사람을 살해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많은 증오와 미움을 그동안 퍼뜨렸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상대방 때려 눕혀라. 내가 소송 비용 대줄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도 약간 그 오버됐다. 이런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반대되는 분위기를 중요한 언론의 사설로서 간단히 그 미국 분위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뉴욕타임스는 지난 2년 동안 유대인에 대한 공격도 2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로스앤젤레스 저쪽 그 웨스트우드에 있는 그 사이먼 위젠털 센터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 랍비 마틴 하이어 씨가 나는 지금 굉장히 두렵다. 말하기조차 무섭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피츠버그에서 유대인은 다 숨져야지 된다 하면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던 이게 끝이 아니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미국도 아주 과격한 다른 인종이라던가 뭐 특정 그 계층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럽의 극단주의로 가는 것의 시작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의자 46살이라고 하죠. 로버트 바우어에 대한 유대인은 죽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 백인 우월주의, 나치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반유대인, 반흑인이잖아요. 이번 사건은 물론 총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전통인 사냥 같은 것을 다 인정하고 취미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쏘는 AR-15 총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균 117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좋아요? 총을 파는 사람들, 총기 협회에 좋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신나치주의자도, 백인 우월주의자도, KKK단도 그들의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의견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공격을 하는 폭발물로 총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누군가의 교회에서 일어났고 누군가의 집으로 사무실로 배달되려던 그 폭발물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이스쿨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다만 우리 앞에 우리 집에 배달되지 않은 것뿐이지 아주 멀리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우리의 일이다. 미움, 증오, 총, 정신질환 케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그 힐링 시스템으로 제대로 윤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 한 주일이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라이벌은 무조건 적이다, 애님이다, 이블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말로 싸우고 말로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그게 안 됐을 때 투표로 가서 법으로 만들어져서 법 실행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미국의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총으로 파이프밤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은 싹 다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와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돈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받쳐주는 신문이잖아요. 지금 유대교 사원에서의 이 같은 총격 사건은 가장 오래된 증오이지 이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 게 아니다. 그런 언론을 비난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싱턴 포스트를 직접 가리키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행동이나 말에서 트윗에서 증오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벌어진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입니다. Tree of Life라는 유대교 사원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피츠버그. 이것은 현재의 정치 분열보다 훨씬 오래된 증오에서 유대인, 반유대교 여기에서 온 것이다. 토요일이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이고요. 오래된 비합리적인 증오이고 중동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게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좋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도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희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미국의 모습을 미국이 세계 종교의 피난처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증오, 또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이런 범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치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적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또 유대인을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고 정통 카톨릭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유대교에 대한 혐오는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를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문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8
2018년 미국에서 정치적인 좌파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많이 비난을 한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관련 보도를 여러 개를 싣고 있는데 대통령의 딸이 유대교 신자인데도 그렇고 이방카와 남편이 유대교 신자인데도 그렇고 아무 대통령을 왜 비난을 하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면서 이제 대통령 편에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의 살인행위, 용의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용의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 분위기를 무시해야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도 다 뭐 본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말할 때마다 책임이 있다. 트럼프에게만 책임지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얼마 있으면 물러나잖아요. 자리에서. 이 사람이 CBS에 어제 그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을 할 때 어떤 때는 분명히 분열의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합의 정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그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더 힐이 보도라는데 더 힐이 보도하기 전에 어제 포워드라는 이제 매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은 매체를 많이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포워드라는 매체가 유대인들의 많은 것을 전하는 매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포워드가 먼저 보도를 하고 더 힐이 받아서 전했는데 대통령에게 그 유대교 사원에 랍비는 웰컴 했지만 백인 우월주의를 탓하기 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유대인 굉장히 혐오하고 흑인도 혐오하니까요. 우리 커뮤니티에 오지 말아라. 진보적인 주이시 리더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주이시 리더들은 다른 소수인종도 같이 커버를 하거든요.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무슬림까지도 또 다른 블랙까지도 장애인까지도 그래서 성소수자까지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진보는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Band the Ark라고 해서 정의를 위한 Jewish Partnership이라는 그룹의 11명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커뮤니티에 오려면 KKK단도 비난을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들을 아주 범죄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거짓과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성스럽게 모시는 성전 토라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각각의 신의 이미지로 형성됐다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휴가 때 이렇게 텔레비전을 방송을 하지 않고 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릴렉스하면서 보게 됐는데 오히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대통령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별로 무겁지 않은 가벼운 데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나서도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있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러면 캠페인을 중단해야지 된다 하는데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연히 이제 지금 공화당 이기는 것이 대통령으로선 중요한 목표니까 해서 일리노이에 가서 결국은 중단하지 않고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을 하면서 희생자에게 이제 조의도 표하고 또 용의자를 비난을 하기도 하고 총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는 또 곧바로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 여전히 가두라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나 다 며칠 전에 파이프밤을 받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자극적이라서 녹음은 해왔는데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내가 오늘
원을 이 캠페인을 취소하려고 했다. 물론 농담이죠. 취소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에어포스 원을 타는데 그 에어포스 원 그 날개 밑에서 대통령들이 피츠버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내려서 내 헤어스타일이 망가졌어.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헤어스타일이 망가져서 배드 헤어데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배드 헤어데이라서 내가 이 이 헤어 모습 때문에 내가 이거 취소하려고 했잖아. 하니까 사람들도 막 웃고요. 그리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헤어스타일 좀 망가진 거 이게 더 낫다고도 해. 대통령이 11명이 숨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농담을 하면서 또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기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섬뜩했거든요. 그 유대교 사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때 베이비 네임 세레모니가 있었던 때거든요. 아이들 이름 세례식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11분이 숨졌죠.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여기 취소하려고 했어. 이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아주 좀 냉정하게 본 그 부분은 중간 선거 이젠 좀 궁금해지시죠? 와 함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1시간 뒤네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 유대교 사원에서의 11명 그 총격 살해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죠. 미국의 유대교 사원을 그 공격한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비극적인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더군다나 중간 선거 전에 이런 일들이 진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공화당은 더 뭉칠 것인가, 민주당이 뭉칠 것인가, 모든 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뭐 총기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코노미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폭력 이제 이런 기사를 보냈는데 피츠버그는 미국의 분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분열이라고 단어를 많이 쓸 때 정치적으로 미국에서 쓰는 단어와 영국에서 쓰는 단어가 달라서요. 그 유나이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디스유나이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윤리성이 없는 리더는 윤리 리더십을 줄 수가 없다.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국가, 정말 슈퍼 파워 제 넘버1 국가지만 총격 사망률에 있어서는 제3세계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은 계속 문화 정쟁을 하고 미국 현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총기 규제를 약화해야지 된다고, 민주당은 강화해야지 된다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폭력을 깊게 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에서 저 상대방을 때려 눕혀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을 칭찬하고 이민자들을 동물이라고 하고, 네, 그 M13 갱을 보고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테이프도 있고 트랜스크립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동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동물 아니거든요. 뭐 동물보다 제가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표준이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치의 적을 반역자라고 하고 저널리스트를 국민의 적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말도 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좌파도 무죄가 아니다. 지난번에 공화당의 그 하원 의원이요,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총에 맞아서 야구샵 하다가 지금은 다 회복됐잖아요. 그때 이 그 버니 샌더스 그 지지자가 총 쏜 것 아니냐 지난해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다르다. 이번에 그 14명이군요. 나중에 또 추가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 팬인 빅 팬인 플로리다주의 파이프반 보낸 용의자요. 시저 세욕인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많이 갔고 완전히 그 트럭도 오바마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관역표 십자표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막 지지하고 이렇게 다 뒤덮여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러쉬 림보 같은 사람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어떻게 햇빛에 빛이 바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주 하찮은 음모론이고요. 이 사람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그러나 이 사람이 공격을 하려고 그 파이프밤을 보낸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피츠버그의 총격 사건 용의자 46살의 로버트 바우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이 있을 때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아나, 일리노이 이런 데서 계속 또 캠페인을 그 사건 이후에 하면서 이거 우리 화합해야 됩니다 하고는 또 민주당이나 언론을 또 공격하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팍스 뉴스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만 보여주고 팍스에서 보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을 끌어다가 본인의 지지층에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은 지금 희망이 없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no hope, 황량하다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치러야지 되고 대통령이 돈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2020년도 캠페인 자신의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본부의 돈으로 이제 공화당이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오늘 새로 발표가 됐어요. 좀 젊은 엄마가 아주 그 딸과 함께 어린 딸과 함께 얘기하는데 경기 불황 끝에 실업률이 지금은 최저 18년 사이에 최저다. 2010년에 얼마나 나빴는가를 이 엄마가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그 본부에서 나온 돈으로 새로 발표된 광고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 공화당을 찍어야지 되겠어 하고 공화당을 찍고 나서 정말 밝은 미래가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번에도 또 공화당을 찍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캠페인 광고인데 2020년 재선 캠페인 그쪽 그룹에서 돈이 나와서 중간 선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 캠페인 광고를 만드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광고지에는 없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그 예상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 당일에 누가 나가서 누가 찍을지 누구에게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도 그 샤이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단지 세금 감면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이 또렷하게 지지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룹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혼자도 아니고 또 당장 또 그 아래 직원들도 있고 인플로이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장기적인 것은 또 다른 이슈지만요. 그분들 입장에서 다만 세금 감면이 중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도 안 주고 오히려 조금만 더 있으면 부담이 될 텐데 그런데 나에게 혜택을 준다고 모르고 그것도 그 소수인종을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뜻을 모르고 지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찍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세 미만의 미국인들 하버드 대학교가 조사를 했더니 40%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조기 선거 보니까 그다지 수치 많지는 않던데요. 당일날 가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라고 얘기한 청년들이 50% 투표하겠다고 했고 공화당 43%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자세히 봐야지 되는 게 2010년보다 젊은 공화당 숫자가 조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되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아직도 메시지가 부족해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상대 안 돼. 그 오바마가 며칠 전에 위스콘신 가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도 이제 세게 말을 하게 되던데 뻔뻔스럽게도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 lying.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병력이 있는 사람의 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죠.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민주당이 지금 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된다는 것이고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공화당에서는요. 미니 트럼프처럼 해서 지금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하이오에 예를 들자면 뭐 하원 의원 후보라든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막 적이다 뭐 거짓말을 할지언정 어쨌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하나라도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나가서 투표를 해야지 뭐 이런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착 사람들을 끌어올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장관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요. 본인 지금 뭐 좋게 말하지만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국토안보부 장관도 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미 본인이 그만둔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프 세션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고될 거다. 1순위다. 중간 선거만 끝나고 나면 그것도 트윗으로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뭐 장관들 많이 바뀌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솎아내고 흔들기도 하고 행정부도 그렇죠. 잠시 뒤에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사이에 제가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정리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다우지수 분위기 괜찮거든요. 제가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전에는 뭐 3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은 마이너스고 다우지수는 지금 110포인트 정도 플러스인데 요즘 이렇게 그 주택시장이래요. 주식시장이 내려갔다 회복을 하기는 하지만 자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경제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있고요. 해서 내년에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에 현재로서는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막의 다보스는 아무도 연설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기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카멜 카쇼기 살해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지난 한 주일 사이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일이 있다가 많은 뉴스에 가려지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미국의 뭐 재무장관은 그 다보스 포럼은 아니었지만 그 전날 다른 미팅에서 문제의 왕세자 그가 과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살해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MBS와 무하메드 빈 살만과 만났었고 이 다보스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보통 나라들이 거부한다 할 때는 항상 옆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러시아 대표들, 사우디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는데 MBS가 연설을 하자 박수 소리가 대단했답니다. 그게 이제 아첨의 박수 소리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유국가로 가려면 정말 멀다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들고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 인권까지 다 챙기기에는 너무 미국이 생각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조금 봐야지 될 테고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아주
우인 그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당선자가 그 볼소나로가 그 자르 볼소나로가 뭐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느니 차라리 뭐 죽는 게 낫다든지 여자는 남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등 그리고 또 뭐 난 독재를 찬성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브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투표를 통해서 뭐 발전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들도 하고 뭐 난민을 뭐 쓰레기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칼에 찔렸죠. 브라질이 뭐 총을 가지고 쉽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군 독재자 아주 그 칭송 이런 그 사람인데 가장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물론 범죄와 부패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 3번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라던가 아니면 수감됐거나 다 이제 뇌물 스캔들과 관련돼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사람도 이제 트럼프 성향이 좀 있고, 근데 트럼프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리핀 대통령과 비슷한 거죠. 둘 다 완전히 독재를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고 인기 영합도 더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범죄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브라질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브라질도 사실 85년 뭐 이 정도부터 민주적으로 뭐 시스템이 돌아가고는 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하고 사법부도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브라질의 경우는 독재를 85년도에 끝낸 나라치고는 참 그 영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대통령도 미스터 그 볼소나로도 의회나 사법부나 그런 곳에서 또 체크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다만 국민이 이 사람을 찍었는데도 찍은 사람의 25% 정도는 지금 그 정권이 싫어서 노동당 정권이 싫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무조건 좋아서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희망이라고 하면은 희망이라는 것을 보는 거고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 가운데 뭐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고 연금 개혁하겠다고 했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러닝메이트가 은퇴한 군인인데 군사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필요하면 군사 쿠데타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좀 믿고 싶어하는 세계의 마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앙겔라 머르켈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2000년도부터 당을 이끌었는데 임기가 총리 임기는 2021년이고 당대표는 12월 달에 선거하는데 나가지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번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해서도 난민을 받아들인다던가 하는 것이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러난다는 건데 총리면서 당대표 안 한 사람 많아요. 그 게하르트 슈레더 최근에 결혼했죠. 한국 여성과. 그 사람도 그랬고 3인당 사회민주당 헬무트 슈미드도 아예 당 리더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브라질과 독일의 분위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와 아주 좋은 대화 나눴고 굉장히 그 축하하는 트윗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90몇 세의 분이 결국은 유대교 사원 4분 늦게 80세 되신 분이군요. 4분 늦게 도착하셔서 누군가가 막 뛰어와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살아나셨다는데 이분이 유대인 대학살에서도 살아나신 분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